음악을 열심히 디깅하시다 보면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트립합이죠. 특히 매시브 어택이나 포티쉐드로 여러분들이 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트립합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과정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이 트립합이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트립합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피라는 몽환적인 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트립과 힙합할 때의 합이 합쳐진 명칭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보면 몽환적인 힙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장르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트립합이라는 장르는 아주 돌연변이 같은 장르입니다. 안 믿기실 수도 있지만 이 장르는 힙합, 덥, 레게, 테크노, 앰비언트, 애시드 재즈, 펑크, 소울 등의 장르적 요소를 때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셔도 굉장히 잡종이라고 느껴지시죠? 이런 돌연변이 같은 장르는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트립합이 탄생할 때쯤인 1990년대, 트립합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브리스톨 사운드와 모엑스 사운드입니다. 여기서 브리스톨 사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리스톨은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대영 제국이 식민지 활동을 했었을 때부터 자메이카를 중심으로 한 남미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여러 문화가 공존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문화가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자메이카에서 유래된 아주 중요한 문화로 DJ들끼리 모여서 여러 음악 활동을 하는 문화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벌써 배경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브리스톨이라는 곳은 여러 문화나 음악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DJ들이 음악적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문화도 함께 되고 있었죠. 이런 배경 하에서 현재 트립합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음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매시브 어택의 데뷔작 블루라인스입니다. 이 음반부터 트립합이라는 장르는 그것만의 특징을 잘 지녔다고 느껴집니다. 힙합스러운 비트인 것 같다가도 전자음악적인 요소가 섞여져 있고 몇몇 트랙은 남미의 리듬감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소울풀하게 노래를 부르죠. 이것이 바로 트립합이라는 장르의 정체성입니다. 이후에 브리스톨 씬을 빛내준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유명한 포티쉐드와 트리키가 있죠. 포티쉐드 같은 경우는 특히 타악기의 질감이 어떤 트립합 아티스트보다 정교하다고 느껴지고 보컬 베스 기븐스의 매력이 엄청나죠. 반면에 트리키는 그 어떤 트립합 아티스트의 음악보다 여러 요소들이 마구마구 뒤섞여 있어 가장 실험적인 느낌을 줍니다. 들어보셨듯 브리스톨 사운드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주로 여성 보컬들이 강조되어 있고 나름 소울풀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게다가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여러 장르들의 사운드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익숙한 트립합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까 트립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고 했죠. 그럼 반대쪽도 한번 봅시다. 바로 모엑스 사운드입니다. 여기서 모엑스란 영국의 런던에 존재했던 음악 레이블입니다. 1992년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트립합 사운드의 발전 시기는 브리스톨 사운드보다는 조금 더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엑스 레이블은 그 유명한 DJ 섀도우 그리고 DJ 크러쉬가 대표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특히 DJ 섀도우가 모엑스 레이블의 음악적 지향성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DJ 섀도우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당대 힙합 뮤지션들이 적는 가사나 이전 세대를 답습하는 사운드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힙합을 뼈대로 둔 상태에서 여러 사운드 소스를 붙이는 작업을 사랑했고
그렇기에 이쪽 레이블에서 트립합이라는 장르의 뼈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DJ 크러쉬는 일본인 DJ인데 이 아티스트의 작업물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DJ 크러쉬도 DJ 섀도우와 비슷하게 힙합을 뼈대로 하여 여러 음악적 요소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엑스 사운드의 특징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특징이 느낌이 오시죠? 브리스톨 사운드의 음악보다는 조금 더 힙합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DJ 섀도우의 곡 같은 경우는 10분이 넘는 대곡도 있다는 점에서 브리스톨 사운드와 차이가 있죠. 또 보컬이 위주가 되는 브리스톨 사운드와는 반대로 인스트루멘탈 곡이 많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모엑스 사운드도 결국 현대에서는 트립합이라고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분들이 플런더포닉스나 턴테이블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DJ 섀도우의 인트로듀싱도 레이ル뮤직에서 보면은 트립합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죠. 이게 바로 트립합이라는 장르의 신기한 포인트이자 여러 논쟁거리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 감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브리스톨의 트립합과 모엑스의 트립합은 생각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잠깐 시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하지만 결국 둘 다 트립합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브리스톨 씬과 모엑스 씬끼리의 음악적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화적 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두 지역에서 나온 음악은 사실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성장한 것인데요. 이렇게 따로 성장한 두 음악에 똑같이 트립합이라는 장르로 묶는 것이 옳냐는 관점이 있죠. 들어보면 동의할 만한 주장으로 들리죠. 결국 이 두 지역의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이 저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트립합은 전자음악, 레게, 소울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면 모엑스는 힙합이 기반이 된 것 같죠. 비유가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브리스톨 사운드는 트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모엑스는 합에 초점을 맞춘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음악적 근원도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특징도 차이가 보이는데 왜 이 두 지역의 소리는 함께 트립합으로 묶일까요? 저는 그것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느린 템포, 분위기, 그리고 장르적 믹스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해 봅니다. 트립합이라는 장르는 주로 BPM이 조금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것은 모엑스와 브리스톨 사운드 모두에 해당되는 특징이죠. 그리고 이런 느린 템포의 비트에 되게 어둡고 침울한 바이브가 특징이죠. 그게 또 이 두 지역이 모두 가지고 있는 소리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로 브리스톨 쪽도 전자음악, 레게, 소울 등의 장르가 섞여 이상한 맛이 나지만 모엑스 쪽도 결국 힙합이라는 특성과 턴테이블리즘에 맞춰 여러 사운드를 편견 없이 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이 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는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생각일 뿐이고 이 트립합의 장르에 대한 담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저는 트립합에는 그것을 트립합이라고 정의해도 될 만한 매력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음악의 하위 장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미친 듯한 장르의 수용, 때로는 턴테이블리즘의 정신이 묻어있는 사운드, 어두침침한 바이브, 가끔 그 위에서 활개치는 보컬들의 슬픈 서정성까지 이 정도면 트립합이라는 장르가 트립합으로서 존재해도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저는 트립합에 대해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장르를 붕괴시킬 서늘함이라고 말이죠. 트립합적 색채가 담긴 음악은 그것이 어떤 장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는 트립합이라는 음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트립합이라는 장르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저는 때론 트립합이 모든 장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때로는 모든 소리를 트립합으로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장필순의 6집을 우리가 트립합으로 인식하듯 사실상 소울뮤직처럼 들리는 매시브 어떻게의 집이
트립합의 시작점이 되었듯 힙합으로 클래식을 만든 DJ 섀도우의 인트로듀싱에 트립합의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말이죠. 아직도 트립합에 대한 담론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의 음악적 매력은 단어에 담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개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립합에 대해 모르셨던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흥미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